우리는 누구나 어떻게든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이름이 기억되길 바란다. 내가 했던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금의 나를 어딘가에 새겨두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트로피를 모으고 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확인하고 어떤 때는 조용히 유언장을 써내려가죠. 어쩌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록하고 갔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긴 것들이 정말 남는 걸까요? 상패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SNS에 글은 하루 만에 묻히고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며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써 남긴 흔적들은 세월 앞에 조용히 흘러가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왜 이토록 집요하게 남기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름, 업적, 흔적, 선행, 칭찬, 그 뒤에 숨어 있는 마음. 그건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떤 한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집이라도 이름이라도 뭔가를 남기고 가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SNS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늘도 작은 기부를 했습니다. 남들이 몰라도 괜찮지만 그래도 누군가 기억해준다면 기쁠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 어딘가엔 내가 했다는 것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선함, 나의 수고, 나의 성공이 기억되고 평가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 내가 중심인 욕망이 숨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세상을 위한 기록도 심지어 선한 일조차도 무의식 속에선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했다. 내가 남겼다. 내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을 만들고 맙니다. 자식이라는 상, 사회적 인정이라는 상, 공덕이라는 상. 어쩌면 진짜 문제는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그 욕구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산다는 데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정한 공덕은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없는 곳에서 생긴다.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보살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진짜 선한 행위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내가 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베풀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진짜 공덕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금강경의 통찰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한 노신사가 조용히 은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랐죠. 그는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연락처도 거절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니까요. 또 다른 누군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조언하지도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팀의 리더는 성과 발표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건 제공이 아닙니다. 우리 팀 덕분입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묘한 울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나라는 중심을 벗어난 선의가 있기 때문이죠.
금강경은 말합니다. 약 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 보살. 보살이 나, 너, 사람, 삶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선함조차 내 업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공덕이 되는 순간은 그것을 나의 것이라 부르지 않을 때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사라져도 그 행위가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입니다. 그건 마치 비가 내리는 걸 누구도 칭찬하지 않듯, 햇살이 따뜻하다고 누구도 자랑하지 않듯 당연한 듯 베풀어지는 무상의 선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공덕은 우리가 자랑하려는 순간,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는 그 순간,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성공과 진짜 선한 마음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공덕과 업적, 선의와 인정 욕구, 봉사와 이미지 관리,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뉴스를 봅니다. 수백억 원을 기부하며 장학재단을 세운 기업가, 건물 외벽에 크게 새겨진 이름, 매년 열리는 기부자의 밤 행사, 환한 플래시 세례 속에 누군가는 박수를 받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수많은 학생이 그 덕분에 배움의 길을 얻고 그 사회적 영향력은 분명 큽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누군가의 등록금을 몰래 내준 사람.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그냥 누군가가 도왔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진 사람. 또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도 특별한 표창도 없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선생님. 매일 조용히 교실로 들어와 귀 기울이고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의 업적인가요? 아니면 그 마음이 주는 울림인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확실히 보기에 명확합니다. 숫자로, 사진으로, 뉴스로 남죠. 하지만 선한 마음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고 기사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왜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그 동기와 태도에 따라 그 행위의 깊이는 전혀 달라집니다. 세속적 성공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름, 사진, 평가, 역사 속 위치, 그 모든 건 결국 나를 남기기 위한 기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선한 마음은 그런 흔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워지기를 바라죠. 남겨지기보다 흘러가기를 선택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선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만약 그 중심에 나가 있다면 그건 공덕이 아니라 자기 확장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함도 결국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의도가 흐려지지 않도록, 동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마음은 늘 정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진짜 공덕, 진짜 선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말보다 깊은 마음, 성과보다 맑은 의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다음 이야기. 진짜 공덕을 위한 세 가지 마음 연습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죠. 진짜 공덕은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대하게 됩니다. 칭찬을, 인정을, 보답을, 때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조차도요. 그래서 진짜 공덕을 위해선 우리 안의 마음을 다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거창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고 조용해서 아무도 몰라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연습이 우리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기대 없이 주기.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내 마음이 따뜻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선한 행위가 진짜일 수 있는 건 그것이 누군가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보답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향기가 된 마음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온기만은 남습니다. 두 번째, 이름 없이 돕기.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가 했다는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곤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돕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고 알리지 않고 응원하며 칭찬받을 기회를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 그런 선택은 세상에 남는 건 적을지 몰라도 마음속엔 더 깊게 새겨집니다. 공덕은 말보다 조용하고 기록보다 깊게 남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즉시 실천하기. 좋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도와야겠다.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야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서야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곧바로 움직여 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하려 하지 말고요. 선한 마음은 그 자리에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짜 공덕이 됩니다. 망설이다 보면 그 마음도 타이밍도 사라져버립니다. 기대 없이 주고 이름 없이 돕고 떠오를 때 바로 실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결국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연습입니다. 공덕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향기처럼 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진짜라면 이미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묵묵히 살아낸 하루가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친절, 누구도 모르게 건넨 작은 배려, 내가 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선한 마음. 그 모든 건 마치 소리 없이 피는 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향기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베푼 손길, 그게 진짜 남는 겁니다. 꽃은 소리 없이 피고 그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누군가의 삶에 이미 심어졌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에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빛처럼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건 무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고 깊은 흔적이죠. 어쩌면 진짜 공덕은 내가 남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 스며들어 사라진 내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향은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조용히 이어져 가니까요. 진짜 공덕은 보이지 않는 데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